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12월 18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증시는 일단 12월 FOMC 좀 지나고 나서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발표 이후에 완벽하게 좀 우르르 무너진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고, 살짝 좀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국채금리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좀 자산들의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도 일단 지수에 대해서 미증시는 14,500 요거 위에서 계속 노는지, 여기서 또 천천히 우상을 하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도 꽤 괜찮은 편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이제 미국 따라서 움직임들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좀 상승을 하는데, 이 움직임 좀 더 이어지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번 주는 좀 이것저것 테마군들,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12월 말, 내년 초, 요때까지 봐야 될 테마군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해요. 이것저것 많은데,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새롭게 등장하고, 엄청 강하고, 와, 이건 무조건 좀 봐야겠다, 이런 느낌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시장 자체 유동성이 일단 받쳐주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 안에서 또 그날 주도하는 그런 테마군 안에서 그날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또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시장이 그래도 꽤나 괜찮은 주도주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뉴스들을 일단 좀 많이 봐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2월 18일 월요일 블루 오리진 발사에 대해서 좀 재개를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우주 이런 거는 저는 조금은 이슈 어차피 발사 성공이다 아니다 요걸로 갖다 이제 또 갈리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건 좀 재료는 매매하기는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자, STO 열매 컴퍼니 첫 청약 시작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STO가 이것저것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또 완벽하게 좀 조정이 시원하진 않았는데, 이걸 또 발판 삼아서 좀 힘을 주나.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합병 이슈로 인해서 거래 정지, 다음 달 1월 11일인가요? 그 정도까지 좀 정지가 이어지죠. 자, 그래서 일단은 STO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고, 12월 19일 화요일 삼성이랑 네이버 공동 개발 AI 반도체 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삼성이랑 네이버, 우리나라는 특히 네이버는 조금 뒤로 밀더라도 삼성 키워드랑 엮이면은 종목들이 또 시원시원하게 반응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또 어떤 종목이 뉴스를 붙이는지, 최근에 이제 메커스가 같이 움직였었죠. 자, 그 다음에 12월 20일 수요일은 한국거래소 신종증권시장, 지금 저 STO 조각거래 이런 것들 관련 개설 대비해서 업계 설명회 개최가 있어요. 사실 설명회다 보니까 그렇게 땡기고 임팩트 있고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어차피 STO 시장이 내년 중으로 일단 펼쳐지긴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 같은 거는 좀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게 최소한 투자, 그 다음에 일정 같은 게 좀 어떻게 이어질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옥션 블루 청약, 그 다음에 21일은 마이크론 테크 실적 발표, 요 정도가 좀 있는 것 같고, 요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또 휴일이에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이제 휴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월 9일 CES, 이 전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좀 일단 키워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온디바이스,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 키워드들, 그래서 이렇게 좀 묶어서 생각은 해두고, 그 다음에 1월 17일 갤럭시 S24 공개를 하는데, 여기에 온디바이스, 가우스 좀 들어가는지 요것들, 그리고 AI랑 로봇은 계속 좀 이것저것 볼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월 중에 대주주 매도 자연스럽게 좀 시총 상위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좀 대표적인 게 이제 셀트리온 시리즈이긴 했죠. 그래가지고 대주주 매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출렁하는지 그런 거를 체크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대주주 매도를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금 들고 있는 경우에 이 대주주 매도일 그 다음날 이제 시가에 우르르 사고 하면서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런 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간이 온다. 외인 지분율 올 들어 최고치. 이게 반도체가 우리나라 종목들도 그렇고 해외가 일단은 미국이 주축으로 지금 좀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업종이죠. 엔비디아, AMD, 퀄컴부터 해가지고 반도체는 최근에 계속 괜찮아요. 물론 엔비디아가 $500 선을 또 다시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 뭐 신고가부터 해가지고 1분기, 2분기 엔비디아가 워낙 또 멋진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게 이제 반도체에서 또 AI에 좀 시장이 커진다. 그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삼전이랑 하이닉스도 이렇게 좀 반도체 여기저기. 그래서 반도체는 키워드 크게 생각했을 때 지금 CXL이 부각됐고, 최근에는 그 이전에 HBM이 있고, 그 다음에 AI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카테고리가 조금씩 뭐 겹치는 것도 있고 한데, 일단은 반도체는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 온디바이스 쪽이라고 생각을 해둘게요. 그래가지고 HBM 이을 차세대 기술 CXL, 오킨스 전자, 뭐 네오셈, HBM 이어서 CXL 기대감 커지는 반도체 업계 내년 시장 개화 전망, 이런 키워드들 통해 가지고 반도체는 뭐 당연히 좀 세력주보다는 수급주에 본질적으로 좀 가까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업종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부터 이어지는 큰 줄기의 흐름이, 중소형주들도 반도체들은 다 좀 실적 기반 뭐 그쪽에 엮이는 수급주들인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차트 흐름이 워낙 좋죠. 하이닉스는 요 구간 좀 뚫어주기를 계속 생각을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했는데, 일단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돌파하고서 좀 시세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지, 그리고 삼전도 이 구간에서 지금 돌파를 슬쩍 했다가 밀리긴 하는데, 결국 얘네들은 중요한 게 이 수급입니다. 외국인이랑 기관 매수세, 얘네들이 움직임이 꽤 괜찮죠. 특히 저는 외국인 매수를 좀 더 좋아하는데, 최근 한 달 순매수도 외국인이 엄청 많아요. 삼전도 대체적으로 외국인. 그래서 이게 좀 지수를 더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삼전 하이닉스 필두로 갔다가 뭐 최근에 반도체도 워낙 엮이는 CXL은 오킨스 전자랑 네오셈 이런 게 좀 있었고, 네오셈은 일단 상한가 뭐 이런 구간까지 좀 내려올지 시간에서 좀 슬쩍 반등은 있었죠. 그래가지고 얘도 신고가 이런 거 좀 돌파 모습도 있었고, 오킨스 전자도 120선 밑에서 역배열해서 일단 좀 힘주고 120에서 반등을 좀 한번 시원하게 주긴 줬었습니다. 그리고서 또 다시 이제 이 구간 내려왔는데, 얘네들은 이제 같이 좀 더 움직이나. 그래서 뭐 차트에서는 뭐 지지 저항, 분봉 뭐 이런 것들도 좀 보긴 볼 것 같은데, 일단은 이쪽이 흐름을 더 이어가는지.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온디바이스 이쪽도 뭐 내년 AI 뭐 가우스, 갤럭시 S24 이런 거에 엮일 수도 있고, 온디바이스는 좀 내년에 뭐 삼성뿐 아니라 애플 뭐 시리라던가 여기저기 좀 엮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태성, 고영, 태성도 상한가 주변, 그다음에 이제 시간에 이렇게 해서 좀 밀린 건 있기는 합니다. 또 개파락 해가지고 신고가를 아예 만들진 못했는데, 그래도 5일선 깬 자리에서 뭐 한번 좀 슬쩍 돌려주나. 그 다음에 이제 고영은 좀 수급이 들어왔죠. 얘는 좀 수급주에 준하는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얘도 5일선 좀 깨면은 밑꼬리 쭉쭉 좀 달면서 당겨 올리는 게 있는데, 이 구간에서 뭐 지켜주고 기간 수급 좀 더 이어지나.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는 종목 끼는 좋습니다. 얘가 이번에 온디바이스에서 워낙 또 화끈한 모습, 상한가를 보여주진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모습 자체가 꽤 강해요. 이런 종목은 전 내려오면 좀 많이 좋아할 것 같고, SFA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있지 않나. 이걸 지켜줄 거면은 지켜주고서 그 다음날 시세를 주고 바로 밀어버렸죠. 이런 거 조금 아쉽고. 자, 그래도 온디바이스는 요것들부터 해가지고 뭐 내년 이것저것 아까 전에 AI 반도체, 갤럭시 S24 이런 것이나 혹은 애플 등 좀 결국 전자기기 만드는 기업들에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언제든 좀 엮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그 다음에 STO 관련해서는 IT센이 이제 금요일날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운영 맡는다. 요거 로 갖다 상한가를 보냈는데, 이게 원래 위메이드도 있었죠. 위메이드도 좀 신청을 했는데 결국 IT센이 좀 챙겨갔어요. 그래서 IT센은 나중에 원자재들 조각 거래 이것도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 투자계약 증권 1호 탄생 그래가지고 내용 STO 아까 전에 엮어서 그 다음 위믹스로 고객 잡는다. 거래소 20억 원대 마케팅도 불사. 그래서 뭐 이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좀 STO는 아닌데, 일단은 뭐 비트코인, 그다음에 일단 뭐 IT센이 뭔가 조금 잡주에서 움직임이 강해지는 모습이 있기는 합니다. 좀 쑥쑥 올라오긴 하는데, STO가 일단 이번 주에 일정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들, 그다음 뭐 갤럭시 시리즈는 워낙 좋았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종목 강도가 꽤 있죠. 단단한 애들이고 서울옥션, K옥션은 이 뒤에 재료 일정, K옥션은 26일, 서울옥션은 20일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O가 혹시나 또 한번 힘 주는지, 한투 우도 STO 관련 주이기도 해요. 얘도 뭐 비트코인 쪽, 뭐 위메 업비트 이런 것들이랑도 좀 같이 엮이기도 하는데, 얘는 여기저기 또 좋은 거 같이 엮이기 때문에. 그다음 위메이드 시리즈는 밀리더라도 혹시나 뒤에 위믹스 코인이 일단은 빗썸에서 상장을 시켜놨고, 그런 게 이제 뒤에 좀 뭐 또 펌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는 주식은 뭐 그냥 주가 이제 뭐 견인, 뭐 끌어올리는 급등주, 테마주, 뭐 세력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코인은 펌핑이라고 하더라고요. 펌프질. 그래가지고 그런 거 뭐 코인 시세 추구하면 같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 시리즈도 얘네는 한번 스타트 끊어놓으면은 근데 종목들을 좀 열심히 돌려먹기는 하는 것 같아요. 종목들 자체도 그렇고 위믹스 코인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런 거 뒤에 후발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자, 그 다음에 CES에 대해서는 이 전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결국 큰 흐름에서는 비슷비슷해요. 키워드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AI 온디바이스, 요거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초 어떻게 보면 좀 메인 이벤트, 이거랑 뭐 JP모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 요 정도 두 개가 좀 있기는 한데, 일단 키워드에 대해서 얘네들은 좀 엮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I도 그렇고 그 전에서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보던 애들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메타버스, 애플, 비전 이런 것들 출시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라운텍, 뭐 코세스, 뉴프렉스, 나무가, 선익, MP, 덱스터, 맥스트 최근에 종목 움직임도 조금씩 있지 않나. 그다음에 뭐 이제 로봇은 두말할 필요 없죠. 두산 로보틱스부터 해가지고 워낙 튼튼한 종목들, 그것도 중심으로 계속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CES 테마군. 자, 그리고 2,000원 주식이 5,000원 됐다. 더 오를까? 삼성협력사 가보니 이게 종목 그 뉴스를 보니까 시노펙스인데, 시노펙스. 얘가 수처리 그걸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수처리 필터 막 이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뭐 이런 뉴스를 갖다 끌고 와서 뭐 뉴스 제목이랑 삼성 키워드를 일단 붙이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땡기지는 않는데, 일단은 이런 거는 그냥 기억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기아가 뭐 미친 돌풍, 사상 첫 150만 대 넘었다. 그래가지고 뭐 실적 좀 기대감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뭐 자동차 부품주들, 자, 그래서 뭐 자동차 부품주 현대 뭐 나오면 아진, 현대공업, 구형테크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게 있죠. 뭐 현대가 4분기 해가지고 뭐 3, 4분기들 계속 실적 좀 좋게 나올지, 그런 키워드랑 같이 엮이는 것들이 이제 뭐 에코플라스틱 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덕양도 최근에 좀 슬쩍 다른 재료 엮어서 움직이는 건 있었는데, 얘네들이 밑에서 이제 좀 스멀스멀 반응은 해요. 근데 이제 자동차 부품 요 키워드가 뭐 임팩트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혹시나 시장이 워낙 좀 순환매도 있고 해서 이런 뉴스도 자동차 부품주 엮을 수도 있겠구나 기억을 하기 위해서 좀 봐두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위치 스트리머 그리고 유저 환영한다 아프리카TV 지원책 발표. 네이버는 19일날 치지직 오픈 베타가 있고, 아프리카는 트위치 웰컴 이렇게 와라. 그래서 트위치가 이제 내년 2월이었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사업 종료. 그 키워드에 대해서 일단은 아프리카TV 얘가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반응을 했었죠. 상한가. 그래서 요거랑 이제 네이버 치지직이라고 또 뭐 플랫폼이 또 생긴다고 하는데, 네이버도 최근에 뭐 요거 좀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네이버랑 엮인 게 뭐 MBT 이런 종목들이 좀 치지직 이거 말고 뭐 또 하나 있었는데 잠시만요. 그 트위치 그 스레드 SNS 엮여가지고 뭐 플레이디랑 버즈, 무슨 버즈였죠? 요즘 점점 생각이 와이즈 버즈 이런 것들이 그 이전에 그 SNS 그걸로 갖다 좀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일단은 요번에 뭐 뉴스 자체는 이렇게 스레드 유럽 출시 이것도 붙이긴 했는데, 저 치지직 요거에도 살짝 엮여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19일날 요거 오픈 베타를 하는데, 이게 좀 그 트위치랑 뭐라고 해야 되죠?
인터페이스 이런 게 좀 많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통해서 그다음에 그게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트위치랑 아프리카가 좀 대립하는 구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트위치 스트리머 하시는 분들이 아프리카 뭐 가기 싫다, 뭐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네이버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또 지원 잘 해주겠다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영업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는 뒤에 치즈 오픈 베타하고 이게 좀 괜찮다 평이 나오는지, 혹은 좀 안 괜찮다 싶으면 결국 아프리카로 좀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치, 마지막으로 정치 관련해서도 좀 추가적인 뉴스보다는 있던 케이스 안에서 계속 돌아요. 근데 이제 슬슬 한동훈 관련 주가 요번 주에 뭐 그게 있죠. 계속 너무 잘 나가던, 아직도 볼 때마다 배 아픈데, 와이더 플래닛 요 종목이 이제 요번 주 유중 배정일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로 소멸로 좀 넘어갈지, 아니면은 유중이 또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거기서 뭐 또 탄력 이어받아서 더 치고 나갈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5천원짜리가 15,000원이 왔어요. 지금 5일 만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진짜 아깝습니다. 저도 생각했을 때 좀 좋게 갈 줄은 알았었는데 안 사져서. 자, 그래가지고 한동훈 중진의 안정감 원희룡, 뭐 스타성의 한동훈 중진의 안정감 원희룡, 비대위원장 인성 경론, 그리고서 여권 핵심부 뭐 공감대. 그 다음에 이런 뉴스를 봤을 때는 결국 정치 쪽에 좀 얘기가 오고 갔나 싶은 내용이긴 하거든요. 하태경,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단 선대위원장, 그래가지고 뭐 차기 주자로 좀 아껴 써야 된다. 이런 총선에서 좀 낭비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까지 있을 정도로, 그게 근데 이제 당사자 얘기 없이 타인 3자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나 싶은 그런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결국에 좀 정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치를 하게 되면은 특별하게 큰 변동이라던가 여건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 안 하면 다음 대선 시즌에는 한동훈 좀 또 메인으로 엮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또 추가 개각, 여기서 혹시 법무부 장관 이슈 대해서 개각 내용이 뭐 또 나오면은 한동훈 관련주가 그건 거에 또 탄력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낙연 신당 창당에 대해서 험로, 당내 반대 크고 여론은 좀 나쁘고, 요거는 뭐 또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신당 창당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표 싸움이잖아요. 표가 갈리는 거기 때문에 내부도 그렇고 보기 싫겠죠.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신당을 창당을 해 나갈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당 안에서 있기에는 분명히 자신의 포지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니까 신당 창당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일단은 선포를 해놨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요거가 좀 어떻게 작용을 하나. 그 다음에 이재명, 이낙연 18일날 시사회 만남. 뭐 물론 이제 만나도 좀 좋은 내용이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불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선 관련해가지고 내년까지 계속 좀 스케줄이 있는 상황이고, 원희룡 관련해서 SAT가 이번에 금요일날 반짝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총선 관련 주로는 한동훈 관련주랑 이낙연 이쪽 여당이랑 야당 그냥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 위주로 매매를 보는 게 훨씬 더 조금 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낙연 관련 남선 알미오 얘가 워낙 좀 강한 상한가 지금 하나 둘셋넷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좀 출렁출렁하는 변동성을 만들어 주는데, 저 변동성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매 잘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준석도 좀 신당 창당 이야기들, 뭐 이제 조국 등등 관련해서 인물들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다음 대선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내년 일단 총선 그리고 그런 흐름, 정치 테마를 하시는 분들은 좀 크게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관련주는 뭐 최근에 이런 와이더 플래닛 중심으로 갔다가 나머지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우 시리즈들 워낙 좀 강했죠. 근데 요거 요번 주 유중 배정일 그 이후의 움직임, 그 전후에 가지고 좀 잘 볼 것 같아요. 워낙 일단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해서 좀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그냥 미친 척하고 막 점상 삼성중공 우처럼 들고 계시면 이거 사라졌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갔다가 막 15연상이었나요 그때? 그런 식으로 좀 뭐 미친 척하고 그냥 자신만의 길을 갈지. 얘는 종목이 세력들이 건드리기엔 정말 좋은 시총이기도 하고 뭐
건드렸던 그 흐름이 좀 없다 보니까 하면은 좀 시원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미 너무 잘 나가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배는 많이 아프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 관련해서 뭐 덕성우, 태양금속우, 대상 시리즈, 대상우도 요즘은 좀 강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들 정도로 좀 묶어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치까지 해가지고 사실상 좀 새로운 테마보다는 요것들 외에는 이제 개별주, 에코프로머티가 이제 투경 해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눈앞에 두고 금요일날 엄청 또 돌파, 주도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돌파든 눌림이든 계속 보셔야 됩니다. 에코프로머티,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도 뭐 또 10만원 향해 가나 수급이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주도주, 개별 주도주들인데 에코프로머티,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LS 머티리얼도 지금 시간에 또 슬쩍 좀 강한 모습인데 뭐 얘는 그냥 차트상 32,000 좀 돌파하면서 더 잘 나가나 시간에 좀 강해서 가끔 이 에코프로머티도 3상 이후에 조정하고 다시 돌파 나왔는데 얘도 그 흐름을 좀 따라가나, 그리고 테슬라 이런 것들 주가를 좀 엮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봐야 될 종목들 눈이 좀 가야 되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래도 일단은 아예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시장 자체 좀 STO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이렇게 해서 3개 업종, 그 다음에 개별주, STO, 로봇, AI, 정치, 그 다음에 뭐 이제 주도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중심으로 보면 되지 않나.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라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